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서인용 사장입니다. 제가 좀 다쳐서 어쨌든 오늘 강의 진행할 건데, 제가 연초에 우리 사장님들 되시면 액땜 하는 거니까 모두 다 좋은 일 있으시길 바라면서 오늘 강의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좀 중요한 내용들이 많아서 내용이 많지는 않은데 중요한 내용들로 진행이 될 거기 때문에 좀 정확하게 좀 같이 확인해 주시고 많은 분들에게 전달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설 연휴 기간 업무 및 배송 일정 말씀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지금 한참 진행하고 있는 2026년 본코리아 회원 자격 갱신 말씀드릴 겁니다. 그리고 홈페이지 변경 사항 중에 리치폰 혜택을 적용받는 분들 안 받는 분들에 대한 표시를 하는 걸 만들었거든요. 그거 한 번 더 설명드릴 거고요. 필수 노트는 그 회원 규정 변경된 내용을 좀 안내 드릴 겁니다. 중요한 내용들이기 때문에 많이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첫 번째 설 연휴 업무 배송 일정인데요. 다들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 뭐 항상 명절 때마다 나오는 것들이긴 하지만 내용 좀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어제부로 업체에서 배송되는 상품은 마감이 됐고요. 당분간은 배송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 본코리아 제품들, 본코리아 상품들은 12일 목요일까지고요. 근데 목요일 늦게까지가 아니고 목요일 오전 10시에 마감이 됩니다. 그러니까 11일 내일까지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좀 서둘러서 주문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어차피 배송이 안 되는 것 뿐이지 주문이 안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요. 뭐 유지하시는 분들, 또 매출 필요하신 분들, 또 새로운 분들, 또 명절이니까 새로운 분들 만나셔서 많이 소개하실 거잖아요. 그분들한테는 말씀하셔서 주문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많이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설 연휴가 끼어있기 때문에 그 수당 지급이 변경이 됩니다. 원래 18일 수요일 지급에서 13일로 지급이 당겨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상품에 대한 취소 이런 것들에 대해서 변동되는 것들은 같이 변동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점은 꼭 파악해 주셔야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내용은 복잡한 건 아니기 때문에 간단하게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으로 2026년 본코리아 회원 자격 갱신인데요. 지금 많이들 하고 계시죠. 회원 갱신은 우리 회원 자격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꼭 하셔야 되는 것들이고요. 많은 분들이 이번에도 변경된 사항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인지하셔서 진행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갱신 기간은 26년 2월 1일부터 2월 28일까지 한 달 동안입니다. 네, 갱신 대상은요, 봄코리아의 전 회원입니다. 여기 변경된 사항이 그 전까지는 골드 이상 직급자였어요. 근데 이제부터는 봄코리아 전 회원입니다. 자, 무슨 말이냐? 그냥 매출이 들어가 있지 않고 가입만 돼 있는 공회원도 회원이고요. 그렇죠. 브론즈도 회원입니다. 그리고 실버도 회원이고요. 자, 그 이전에는 골드였고 그 전년도 우리 기산년도 기간으로 골드 이상만 했었기 때문에 대상이 오히려 헷갈렸어요. 그렇죠. 근데 오히려 이제는 더 간단해졌습니다. 대상은 그냥 지금 가입되어 있는 모든 회원이 갱신 대상입니다. 자, 갱신 방법은요, 2월 갱신 기간 동안에 요 아래에 있는 두 조건 중에 하나만 선택하셔서 갱신하시면 되는데요. 첫 번째는 2만 원 이상의 본인 판매 매출입니다. 2만 CV 아니고요. 2만 원입니다. 네. 2만 원 이상이기 때문에 2만 원이 넘어가는 상품을 구매하셔서 본인 판매 매출을 발생하시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 회원 자격 갱신 회비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밑에 있는 것처럼 방판법에 표시되어 있는 건데요. 회원 갱신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자격을 둘 수가 있는 조건을 둘 수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갱신회비라는 조건입니다. 법적으로 10,000원 이상의 갱신회비는 둘 수 없기 때문에 저희가 10,000원으로 결정을 해놨고요. 요거는 뒤에서 어떻게 결제하시는지 보여드리겠지만 어쨌든 두 가지, 2만 원 이상의 본인 판매 매출 또는 회원 자격 갱신 회비 1만 원을 결제를 하시게 되면은 갱신이 이루어집니다. 자, 여기서 한 번 더 말씀드리는 게 봄코리아 전 회원이라고 했다면 기간을 두지 않았잖아요. 2월 달에 가입한 신규 회원분들도 갱신 대상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시겠죠. 쉽게 생각하시는 게, 아니 2월 달에 신규 가입했는데 갱신을 또 해야 된다고 라고 하실 건데, 자, 간단합니다. 오히려 신규 가입하셔서 처음에 우리가 먼저 해야 될 목표가 뭐죠? 실버 달성이잖아요. 회원 가입하시고
공회원 상태로 있지만 않으시고 실버가 되시든 브론즈가 되시면 갱신이 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회원만 만들지 않으시면 됩니다. 2월에는. 자, 그렇기 때문에 모든 회원. 자, 2월 28일 날 가입하셨어요. 2월 28일 날 가입하셔서 그날 바로 뭐 브론즈든 실버든 안 되시면 3월 달에 당연히 탈퇴됩니다. 갱신이 안 하시는 게 돼서. 그러니까 공회원은 무조건 만들면 안 된다. 그것도 2월 안에. 그래서 가장 주의하셔야 될 거는 2월 28일 날 가입하신 분들은 2월 28일 날 바로 매출이 발생되셔야 된다. 말씀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미갱신 하신 분들의 탈퇴일은 26년 3월 3일이고요.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미갱신으로 탈퇴되신 분들은 원복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꼭 신경 써 주셔야 되고요. 특히나 지금 뭐 화선에 뭐 직급 있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 근데 우리 가장 문제 중에 하나는 갱신 있을 때만 매출을 하시고 그 다음에 1년 동안 안 하신 분들이 많고요. 뭐 뒤에서 한 번 더 짚어드리겠지만 그동안 뭐 직급 강등이나 여러 가지 사정들 때문에 23년부터 우리가 갱신을 정지 상태로 만두고 탈퇴는 진행하지 않았어요. 그랬더니 어떤 현상이 벌어지느냐, 23년도에 매출하시고 24, 25에 매출을 안 하시고 그냥 내비두신 직급자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한 700명 정도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짚어드릴 거지만 갱신은 회원 자격에 대한 인정을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물론 활동을 계속 같이 해주시면 좋죠. 근데 그렇지 않더라도 이 부분은 꼭 확인하셔서 진행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대신에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거, 어차피 우리가 뒤에서 말씀드릴 중요한 내용에서 짚어드리겠지만 활동을 하지 않을 분들 계속 2년, 3년, 10년 붙잡고 있다고 그분들이 활동을 하진 않잖아요. 차라리 탈퇴돼서 만약에 가능성이 있는 분들이라고 하면 다시 자리를 잡아주시는 게 훨씬 더 유리합니다. 그래서 무분별하게 의미 없게 뭐 10,000원이다, 20,000원이다 때문에 그냥 매출 넣어서 살려두시려는 거 하시지 않는 게 최선의 방법입니다. 네, 회원 갱신비 결제하는 방법 간단합니다. 우리 쇼핑몰에 가시면은 통신 상품에 넣어놨어요. 왜냐면 보기 편하시라고. 유심 구매한 거 옆에 보시면 이렇게 갱신비라고 저희가 만들어 놨거든요. 저거 그냥 상품 구매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서 주의하셔야 될 거. 갱신비는 저희가 웬만해서는 권해드리지 않아요. 왜냐? 그냥 11,000원 결제하시는 거고요. 부가세 포함해서. CV도 없고 PV도 없습니다. 그리고 상품도 발송되지 않습니다. 자,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회사에서는. 요 11,000원 갱신하시는 분들은 본인의 의지로 갱신을 하신다기보다는 누군가 그냥 살려두기 위해서 그냥 11,000원만 결제해두는 걸로 판단할 수밖에 없거든요. 왜냐? 20,000원 이상 상품과 11,000원의 갱신비 비교해 보시면 20,000원 이상 상품은 일단 첫 번째 CV, PV가 나갑니다. 그리고 물건도 나가죠. 근데 11,000원은 그냥 돈만 11,000원 결제하고 마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 갱신비만 갖고 그 갱신하시는 분들은 실제로 그분들에 대해서는 활동하시지 않는 분이다라고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꼭 확인하셔서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대신에 법적으로 갱신에 대해서 조건을 이렇게 둘 수가 있기 때문에 만들어 둔 것 뿐이니까 이 점 꼭 알아두시길 부탁드립니다. 네, 여기서 중요한 거 사항 하나 말씀드릴게요. 이미 진행했었고 결과가 나와 있는 건데요. 2025년에 갱신 탈퇴를 2월 3일 날 진행을 했습니다. 자, 어떤 내용이냐?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23년, 24년에 우리가 갱신을 했지만 정지만 해 나왔었거든요. 탈퇴를 시키지 않고. 왜냐면은 직급이나 변동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근데 그분들에 대한 정지. 왜냐? 뒤에서 말씀드릴 거기 때문에 앞에서 말씀을 굳이 뭐 길게 드릴 필요는 없지만 우리가 아주 기가 막힌 작업을 하나 할 거기 때문에 그거에 앞서서 진행을 하는 건데요. 그동안 활동하시지 않은 분들에 대해서 정리를 진행을 한 겁니다. 23, 24, 25까지 포함해서. 그렇게 돼서 탈퇴 처리가 되신 분들이 골드 이상으로 756명이고요. 그 갱신 탈퇴로 인해서 강등되신 분들이 현재 115명이 있습니다. 자, 이분들에 대해서 확인을 하는 거에 있어서 우리가 2월 3일 날 탈퇴 처리를 진행을 했기 때문에 이분들의 강등이 되는 거는 2월 9일. 왜냐? 2월 3일에 마감이 2월 9일이거든요. 2월 9일자로 강등 처리가 될 거고요. 전산상으로는 2월 24일이 확인이 될 겁니다. 근데 저희가 그 지난주에 사전에 미리
강등되시는 분들 리스트를 공유를 해드렸습니다. 자, 강등되시지 않아야 되는 분들은 2월 안에 다시 원복을 할 수 있게 채우시면 되고요. 왜냐? 2월 안에만 직급이 변동이 없으면, 그러니까 2월 안에 떨어지셨더라도 2월 안에만 다시 복구되시면은 월 유지라든가 뭐 본인의 월 직급에 대해서 변동이 없는 거기 때문에 2월 안에만 원복하시면 되는 거고요. 또 하나, 유지 관련해서 많은 분들이 물어보시기 때문에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이분들은 2월 9일 강등이잖아요. 그러면은 2월 달 강등이죠. 그렇게 되면은 이분들의 유지는 당연히 전월 직급으로 2월 달에는 유지를 하셔야 됩니다. 왜냐? 1월의 직급은 2월 달에 유지를 그대로 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를 많이들 헷갈려 하세요. 왜냐면 제가 한동안 이거 계속해서 짚어드렸던 내용이거든요. 바뀌었으면 다음 달부터라고 항상 이야기했었죠. 자, 어쨌든 2월 달에 강등이 되셨으면 1월의 직급으로 2월은 유지를 하셔야 되는 거고요. 대신에 2월에 강등이 됐기 때문에 3월에는 강등된 2월 직급을 유지하시면 됩니다. 자, 예시로 들어드리면 1월에 에메랄드셨어요. 근데 2월에 이걸로 강등이 되었어요. 사파이어로. 그러면은 2월은 에메랄드를 유지를 하셔야 됩니다. 3월엔 2월 직급인 사파이어를 유지를 하시는 거고요. 이 점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근데 또 요거만 말씀드리면은 또 헷갈리시는 게 2월에 일단 사파이어로 강등이 됐는데 2월 내에 다시 에메랄드를 맞추셨어요. 그러면은 계속 에메랄드시잖아요. 떨어진 게 없잖아요. 그럼 계속 에메랄드를 유지를 하셔야 되는 게 맞습니다. 이 부분 꼭 헷갈리시지 말고 챙겨 두셔야 됩니다. 이런 것들 때문에 그 유지를 못 하셔서 뭐 수당이나 이런 거 못 받는 경우가 간혹 발생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신경을 꼭 쓰셔야 됩니다. 복잡하지 않고 간단한데 놓치시는 분들이 많아요. 이 부분 꼭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 리치폰 혜택 적용 표시. 이거는 간단한 내용인데요. 보여만 드릴게요. 자, 여기 있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요 마이오피스 어떤 페이지인지 아시죠? 여기 보시면 여기 본인 옆에 성함, 직급 여기 나오는 거 밑에 리치폰 혜택이라는 칸이 생겼어요. 여기 보시면 지금 미적용이라고 되어 있죠? 이분은 리치폰을 개통을 하시지 않았거나 개통을 했는데 해당 월에 충전을 하시지 않은 경우. 자, 근데 해당 월에 충전을 하시면 이 미적용이 적용으로 바뀝니다. 우리 리치폰 혜택 본인 유지에도 혜택이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건 루비 이하인 분들 5% 할인 들어가는 거 있죠? 그거기 때문에 요 표시가 있는 분들이 다 혜택을 받으실 수 있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꼭 알아두시고 내가 지금 이번 달에 충전이 했는지 안 했는지 요거를 확인해 두시면 됩니다. 우리 리치폰 충전의 유효기간은 한 달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 꼭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는 간단하죠? 네, 간단하게 여기까지 넘어가고요. 자, 가장 중요한 거 본코리아 회원 규정 변경된 내용입니다. 자주 말씀드리지만 회원 규정은 우리 일반 직장인들의 근로계약서와 마찬가지다 제가 말씀드렸죠. 왜냐? 안에는 보상 플랜도 같이 있어서 어떻게 내가 수당을 받는지도 들어가 있고요. 내가 회원으로서 하면서 어떤 부분을 지켜야 되는지 여러 가지 내용들이 들어가 있거든요. 근데 솔직히 회원 규정 한 번도 안 보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리고 그냥 물론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자동차를 사든 가전제품을 사든 설명서가 있는데 안 보잖아요. 근데 그게 꼭 문제가 뭐냐면 내가 냉장고를 샀어요. 근데 냉장고에 고장이 났어요. 근데 나중에 무상으로 AS 기간이어서 AS를 받으려고 봤더니 내 잘못이라서 무상이 안 된대요. 아니 그런 거 말도 안 해주고 왜 그거를 이제 와서 무상이 안 된다고 하느냐. 그 설명서 보시면 그 안에 다 있어요. 그쵸? 자, 그거를 안 보는 건 우리나라 사람들 대부분이 그렇지만 기계 고장 난 거랑 다르게 우리는 본코리아에서 성공하려고 사업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꼭 회원 규정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변경된 사항 짚어드리겠지만 한 번씩 꼭 들어가셔서 회원 규정 한 번씩 쭉. 물론 글이 많습니다. 왜냐 저희가 영상으로 회원 규정, 회원 수첩을 만들어서 올릴 수는 없으니까. 근데 글이 많더라고 하더라도 중요한 부분들 크게 제목으로 나눠서 해놨으니까 꼭 한 번씩 읽어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변경 사항부터 먼저 짚어드릴게요. 우선 크게 8가지로 나와 있고요. 첫 번째는 회원 탈퇴 관련돼서 변경된 사항, 그리고 추가된 내용 설명드릴 거고요. 두 번째는 회원 갱신.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해당 내용을 한 번 더 짚어드려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릴 거고요. 그 다음 미활동 회원에 대한 자동 탈퇴가 생겼습니다. 자, 우리가 크게 미활동 회원이라고 하면 첫 번째는 공회원이 있고요. 두 번째는 기존에는 우리가 휴면이라는 이야기를 했었던, 휴면은 우리가 접속으로, 홈페이지 접속으로 이야기했었는데 이제는 홈페이지 접속이 아니라 1년 동안 활동을 하지 않는 분들로 두 가지로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 다음 회원 규정 변경된 내용에 대해서 저희도 이제 수시로 알려드리고 공지를 할 거기 때문에 그 내용을 말씀드릴 거고, 그 다음 회원 등록 관련해서도 말씀드릴 겁니다. 우리 알게 모르게 차명으로 등록하시고 활동하시는 분들이 좀 계시거든요. 그런 내용들이나 탈퇴 후 재가입 관련된 내용 짚어드릴 겁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징계 정지랑 탈퇴 관련해서 수당에 대한 내용을 정해져는 있었지만 정확히 모르고 계시는 분들이 계셨어요. 그 내용 한 번 더 짚어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후원인 추천인, 실추천인 변경 관련해서도 말씀드릴 겁니다. 마지막, 회원 대표 협의체 구성에 대해서 말씀드릴 겁니다. 자, 세부적인 내용 하나씩 말씀드릴 거기 때문에 좀 이제부터 좀 집중해서 봐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회원 규정 확인하는 방법부터 말씀드릴게요.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우선 홈페이지 접속을 합니다. 접속하는 건 다 아시죠? 이거 제가 뭐 아이디, 비밀번호 다 알려드릴 필요 없죠. 홈페이지 접속하시면 우선 마이오피스 페이지가 들어가지고요. 가게 되면 요렇게 밑에 보시는 것 중에 마이오피스 들어가시면 여기 회원카드 회원수첩이라는 버튼이 있어요. 요걸 누르시면 이 페이지가 나옵니다. 자, 본인의 회원카드가 나와 있고요. 자, 이 회원카드도 처음 보시는 분도 분명히 계실 거예요. 자, 네트워크 다단계 판매를 하기 위해서는 법적으로 정해져 있어요. 이 회원카드를 부여해야 되고 회원수첩이랑, 그리고 원래 항상 소시를 하시게 돼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저희가, 왜냐면 또 출력해서 드리면 잃어버리시고 이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언제든지 들어가서 본인이 출력하실 수 있게 만들어 놨습니다. 자, 요거 있고요. 근데 그 밑에 쪽에 보시면은 이렇게 수첩을 다운받을 수 있게 돼 있어요. 누르시면 파일이 다운받아지고요. 이거를 휴대폰에서도 보실 수 있고 출력해서도 보실 수 있고 하기 때문에 요거 꼭 한 번씩 읽어보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회원 규정은 이렇게 확인하시면 되고요. 자, 변경된 내용 하나씩 말씀드릴게요. 순서대로 말씀드릴 거라서 앞에서 말씀드린 순서랑은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 회원 규정 변경 시에 적용되는 사항, 그리고 확인해야 되는 의무를 저희가 아예 명시를 해놨거든요. 자, 밑에 보시면 1-5, 1-6 나와 있죠? 요게 회원 규정 안에서 보시면 순서대로 나와 있는, 앞에 있는 그 머릿말 번호예요. 해당 순서를 찾아가시면 되고요. 자, 회원 규정은 우리가 이제부터는 앞으로도 그랬지만, 아니, 그 전에도 그랬지만, 변경이나 추가 사항이 있으면은 홈페이지에서 아예 공지를 드릴 거예요. 변경됐다고 지금처럼. 그리고 이 적용하는 시점은 이번처럼 공지하는 즉시 적용이 되는 내용이 있고요. 뭐 일주일, 뭐 한 달 이렇게 변경되는 시점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거에 대한 내용은 공지문에 포함해서 말씀을 드릴 겁니다. 자, 그 다음 회원 규정 변경 사항에 대해서는 회원들이 꼭 보셔야 되는 의무가 있어요. 공지사항도 그렇고요. 자, 당연히 그렇겠죠. 뭐 프로모션이 있을 수도 있고요. 상품이 새로 나올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변경 사항 등이 있을 수가 있는데 당연히 본코리아 회원이라면 알고 계셔야겠죠. 꼭 보셔야 되는 의무가 있고요. 여기서 중요한 거, 분명히 회사는 공지를 드렸는데 나중에 이런 말씀 하시는 분도 있어요. 나는 공지된지도 몰라고 본 적도 없고. 근데 안 되잖아요. 왜냐, 한 분, 두 분이면 우리가 일일이 다 전화를 들어서 알려드릴 수 있긴 하겠지만 많은 몇만 분 되시는 분이 그분들을 다 할 수가 없으니 회사는 여기 적어놓은 것처럼 공지하는 순간 보시는 걸로 인지를 합니다. 그리고 그 변경에 대해서 확인을 못 하셨다고 하는 거는 본인한테 책임이 있는 거기 때문에 이 점을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 그러니까 뭐 책임지세요 이게 아니라 공지했으니 좀 봐주셔라. 보고 알고 계셔야 된다. 네, 그 내용입니다. 간단하죠, 이거는. 자,
그래서 지금 우리 홈페이지에 이렇게 로그인 하시면 팝업이 뜨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전부 다 뜨시고요. 이 팝업은 로그인 하셔야만 떠요. 자, 로그인 하시게 되면 해당 팝업이 뜨고요. 밑에 보시면 회원 규정 확인하러 가기라고 버튼이 있죠. 누르시면 공지사항까지 넘어가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거 꼭 확인하셔야 되고요. 자, 여기서 문제. 내가 로그인 안 했는데 다른 사람이 막 로그인 하시는 경우 있어요. 그러니까 본인 아이디 비밀번호는 꼭 본인이 챙기셔야 되고요. 로그인한 걸 남이 봤다, 본인이 봤다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도 없고요. 그거를 따로 규정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반드시 본인이 챙기셔야 됩니다. 이 점 확인 부탁드립니다. 자, 회원 등록 관련해서 말씀드릴 건데요. 회원 가입입니다. 말 그대로. 중요한 몇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회사에서는 타이트하게 관리하지 않았어요. 뭐 이렇게 많이 관리하진 않았지만, 당연히 명의 도용 또는 타인의 명의를 활용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기준이 있었습니다. 참여활동 등에 대해서도. 근데 이번에 한 번 더 명확하게 짚어드리려고 몇 가지 내용을 수정을 했어요. 첫 번째, 반드시 실명으로 등록하셔야 되고요. 우리가 본인 인증하잖아요. 회원가입할 때. 그 이유들이고요. 회원 본인의 자격만 인정합니다. 예를 들면 내가 등록하기 싫고 내 뭐 동생이나 가입시켜서 하면 되겠지 해서 차명으로 하시는 경우 있거든요. 당연히 안 되는 거고요. 그 내용이 확인되시는 경우에는 저희가 자동으로 탈퇴를 시킵니다. 또 하나, 만약에 내가 동생으로 가입을 시켰어요. 내가 그걸로 활동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회사는 사실 모르죠. 왜? 등본을 받는 것도 아니고요. 물론 신분증을 확인해서 얼굴을 보긴 하지만 닮은 사람 있잖아요. 막 쌍둥이도 있을 수 있지만 구체적으로 살아낼 수는 없어요. 단 나중에 그런 경우에 적발이 되시면 당연히 탈퇴가 됩니다. 자, 내가 동생으로 가입을 시켜서 수당이 한 달에만 500만 원씩 나와요. 근데 나중에 동생이 알게 되고, 요즘에는 본인들 가입된 거 확인할 수가 있잖아요. 여기저기 알게 되고 회사에다 민원 걸면 나는 아무 보상을 받지 못해요. 심지어 형제끼리, 가족끼리도 그런데 지금은 없습니다. 근데 예전엔 아예 남의 명의로 가입하신 분들이 있었어요. 그런 경우는 당연히 보상을 절대 받지 못합니다. 이거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혹시나 지금 차명을 하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차명으로 인해서 어쨌든 탈퇴되시는 건 징계로 인한 탈퇴거든요. 그 수당이나 이런 것들 아무것도 보상받지 못하시기 때문에 지금부터라도 본인이 직접 변경을 하시는 작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 2-2-8 탈퇴 후 재가입에 대해서 기준이 변경된 게 있어서 말씀드릴게요. 기존에는 회원분들의 요청에 있어서 꽤 오랜 기간, 몇 년 동안 탈퇴 후 재가입에 기준을 두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 유인행위라든가 본인들끼리의 분쟁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뒤에서 나올 내용들 때문에 탈퇴 후 재가입에는 기준을 다시 결정을 해야 돼서 이걸 공지를 했고요. 자, 탈퇴 후 재가입은 30일이 경과한 이후에 재가입이 가능합니다. 자, 재등록할 경우에는 회사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걸로 되어 있고요. 자, 이때 회원의 승인은 회사 자체적이 아니라 회원 대표 협의체, 뒤에서 말씀드릴 건데 회원 대표 협의체랑 같이 검토를 해서 승인을 해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무분별한 탈퇴 후 재가입은 지양해 주셔야 되고요. 당연히 말이 안 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분도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탈퇴 후 재가입 적용은 저희가 회원 규정에 적용을 해놨기 때문에 원래는 즉시 실행을 해야 되지만 지금 여러 가지 작업들을 하셔야 되고 바로 하시기엔 좀 문제가 있기 때문에 3월 3일에 우리 회원 갱신 탈퇴가 진행된 다음부터 바로 적용이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시나 지금이라도 뭐 이분들을 살려갖고 활동 안 하고 계신 분들을 살려가지고 라인을 다시 잡으실 분들은 지금 바로 탈퇴 후 재가입을 2월 안에 하셔야 되는 거고요. 여기서 주의하셔야 될 거, 어차피 우리가 본인 인증을 하잖아요. 탈퇴 후 재가입도 본인이 하신 걸로 확인을 합니다. 근데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파고들어서 본인이 모르게 재가입시키시는 분이 간혹 있거든요. 그럴 경우에 적발되시면 그렇게 가입시키신 분도 바로 탈퇴되세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본인에게 해당 내용을 정확히 알려주시고 하셔야 됩니다. 그런 경우 있어요. 나 이거 같이 사업하는데 물건 사려면 휴대폰 인증 한번 해야 돼. 그러니까 휴대폰 인증만 한번 해줘. 실제로 고객센터로 민원 들어왔던 건입니다. 그분은 회원 가입을 한다는 사실조차 모르고 있었어요. 그냥 아는 지인이 물건 싸게 할인받아서 하려면 우리 그 첫 구매 할인 혜택 있잖아요. 첫 구매 할인 혜택 받으려면 회원 가입은 아니고 그냥 휴대폰 인증 한 번만 해주면 되라고 해서 인증해주고 가입하신 경우 있어요. 그동안은 저희가 따로 적발이거나 징계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그런 경우는 바로 징계 진행할 거고요. 그분들은 직급이 뭐가 됐든 다이아몬드 크라운 앰버서더가 되더라도 그렇게 가입을 시키신 분들은 당연히 제명이 되는 거고요. 재가입은 불가능합니다. 이 점 꼭 알아두셔야 되고요. 여기 내용은 없지만 한 가지 짚어서 말씀드릴게요. 외국인 분들은 우리 온라인 회원 가입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센터들을 통해서 회원 가입을 하시죠. 근데 일부 그룹이 확인이 돼 있으시고 본사에서 활동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제가 저의 확인을 통해서 그 센터에서 하시는 방법과 동일하게 본사에서 가입을 해드리고 있거든요. 근데 불편하시다는 이유, 그러니까 그 방법을 만들어 드린 거잖아요. 근데 불편하시다는 이유, 깜빡했다는 이유로 다른 센터에다가 넣어서 가입을 시키시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면은 활동하시는 지역이 서울인데 이분이 뭐 충청도 지역이라든가 뭐 경상도 지역이라든가 그 센터로 등록이 되어 있으신 경우가 있어요. 앞으로는 그거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저희가 확인을 할 거고, 왜냐 거기서도 민원이 자꾸 생겨요. 본인은 뭐 굳이 비교를 해드리면 없는 센터로 이야기를 할게요. 왜냐면 또 특정을 찍으면 안 되니까. 없는 지역이 어디가 있냐, 그냥 뭐 논산이라고 할게요. 충청도. 자기는 논산은 태어나서 가본 적도 없는데 논산센터로 등록이 돼 있대요. 그러면 근데 문제가 거기서 그냥 누군가 하면서 그렇게 했겠지 하시면 되는데, 이게 회사에 거꾸로 민원이 들어옵니다. 나는 태어나서 논산은 가본 적도 없는 사람인데 왜 내가 논산으로 돼 있냐 막 이러면서. 그래서 그 본인 센터에 만든 분들에게 정확히 안내를 해주시고 가입을 해주시고요. 특히나 본사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은 가입하실 때 아니 제가 방법을 만들어 드렸는데 굳이 복잡하게 왜 다른 센터에다 넣고, 심지어 라인도 달라요. 왜 그런 것들을 하시냐는 거죠. 이제는 그런 거 하시지 말고 정확하게 맞춰서 가입도 좀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회원 규정을 이렇게 공지를 하고 명확하게 한 대신에 혜택도 있으시겠지만 그만큼 저희가 규정을 꼭 지켜야 되는 거라 좀 더 빡빡하게 되는 것들도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데 이 규정이라는 게 전혀 어렵지가 않아요. 지키실 것만 지키시면 됩니다. 꼭 그런 부분도 지켜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 회원 탈퇴인데요. 이 부분을 저희가 명시하지 않고 그동안 고객센터에서 안내만 드렸었어요. 근데 좀 복잡하게 생각하시는 분들, 어렵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이 부분을 말씀드리는 건데, 우리 회원 탈퇴는 센터를 통해서 서류를 접수하시거나 본사에 오셔서 접수를 하시면 회원 탈퇴가 가능했죠. 근데 회원 탈퇴는 원하는데 신분증도 두기 싫다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니까 때문이신지 모르겠지만 약간 불만이라든가 불신이 쌓이시는 분들이 간혹 계시거든요. 자, 그런 분들은 요거 안내해 주시면 됩니다. 정부에서 운영하는 사이트인데요. 정부 개인정보 포털이라는 사이트가 있거든요. 주소는 나와 있고요. 여기에 본인이 접속하셔서 신청을 하시면 그 정보가 회사로 넘어옵니다. 그럼 회사는 그걸 가지고 그냥 탈퇴를 해드릴 수가 있어요. 이럴 경우에는 탈퇴 신청서 작성 안 하셔도 되고요. 신분증도 안 내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탈퇴를 하고 싶은데 신분증 주기 싫다, 서류도 내기 싫다 하는 분도 있으면 이 방법을 안내해 주시면 됩니다. 요거 여기 있는 게 다 회원 규정 안에 있는 내용이에요. 회원 규정 출력하셔서 보시면 됩니다. 굳이 뭐 이렇게 메모하거나 하실 필요도 없어요. 자, 방법 하나 알려드릴게요. 자, 좀 전에 말씀드린 개인정보 포털이라는 사이트 검색하시는 데 해서 넘어가면 이 사이트가 나오거든요. 보시면 위쪽에 개인 서비스라는 버튼이 있고요. 누르시면 이 아래쪽에 본인 확인 내역이 조회되는 웹사이트에 대한 탈퇴 신청 지원 서비스라고 있어요. 이 이름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요거를 누르시게 되면 요런 창이 뜨고요. 여기에서 서비스 신청하기라는 버튼을 누르시면 그 다음에 본인이 인증하시고 사이트 골라서 신청하시면은 탈퇴 정보가 완료되는 게 있거든요. 요거 하시면 회사로 정보가 그대로 넘어옵니다. 그렇게 탈퇴가 되기 때문에 이 점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복잡하지 않아요. 자, 또 하나 회원 탈퇴 관련된 내용 하나 말씀드릴 건데요. 회원 탈퇴하시면은 당연히 원복이 안 되죠. 근데 아예 저희가 명시를 해놨습니다. 간혹 마음이 바뀌시는 분들, 왜냐, 나 이제는 싫어라고 해서 탈퇴를 했는데 다시 한번 해볼까라는 생각하실 수 있는 분들 있잖아요. 아예 명시를 해놨습니다. 오늘 탈퇴 신청을 하셨으면 다음날 영업시간 종료 전까지 한 번에 대해서는 원복이 가능합니다. 자, 저희가 시간으로 명시를 해두거나 날짜로 해놓으면 너무 헷갈려 하세요. 그래서 다음날 영업시간 종료 전까지입니다. 자, 그럼 무슨 말이냐? 오늘 하셨으면 다음날 7시 전까지는 접수를 하셔야 돼요. 예, 7시 전까지. 자, 접수 기준으로 하겠습니다. 7시 딱 넣으셨으면 저희가 못 볼 수가 있잖아요. 그럼 저희가 그 다음날 와서 탈퇴 원복을 해드려야 되는 건데 접수 기준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꼭 알아두셔야 되고요. 대신 여기서 중요하신 거, 징계받으셔서 회원 자격 박탈이 되시거나, 징계는 여러 가지가 있겠죠. 뭐 회원 규정 어기시는 분들도 있고,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남의 명의로 회원 가입시키거나, 모든 징계에 대한 내용 또는 미갱신 탈퇴, 이거는 원복이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알아두셔야 되고요. 이렇게 규정이 돼 있는데도 연락을 주시죠. 분명히 이제 물어보실 수는 있어요, 저한테. 아니, 그렇긴 하지만 어떻게 좀 선처를, 규정이 돼 있기 때문에 방법이 없는 겁니다. 딱 이 부분에 대해서만. 자, 그렇다면 방법은 징계 안 받으시면 되고요. 그렇죠? 갱신 잘 하시면 되고요. 그렇죠? 그 부분 꼭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사실은 탈퇴하고 나서 원복하는 일이 생겨서는 안 되는 게 맞죠. 이 부분 꼭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지금 말씀드리는 내용들은 전부 다 회원 규정에 있는 내용들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하고 요 강의 자료 보여드린 것만 보고 이게 다다 하시지 말고요. 회원 규정 꼭 읽어보셔야 돼요. 꼭. 자, 다음 회원 갱신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2026년 회원 갱신과 동일한 내용인데요. 한 번만 더 짚어드릴게요. 자, 회원 갱신은 본코리아 회원으로서 사업 활동을 하기 위해서 매년 진행하는 내용이고요. 갱신 대상은 앞으로도 본코리아 전 회원입니다. 직급 상관없고요. 가입한 시기 상관없고요. 갱신하는 기간 이내에 현재 회원으로 있는 분들은 모두 다 갱신 대상입니다. 자, 갱신 방법은 보시는 것처럼 2만 원 이상의 본인 판매 매출, 그리고 회원 자기 갱신 회비 10,000원인데요. 이 부분은 보시는 것처럼 방문 판매법, 그리고 그 시행령 33조에 나와 있습니다. 어떤 내용이냐? 회원 자격 갱신 회비로는 10,000원 이상의 부담을 줄 수가 없다고 나와 있고요. 그 다음 그 제품 구매에 대한 것도 원래 법적으로는 3만 원 이상의 부담을 지을 수 없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연간. 오히려 우리는 그 조건을 완화해서 1년에 2만 원 이상으로 만들어 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 꼭 알아두셔야 되고, 법적으로 갱신을 진행하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 꼭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하나 법률에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갱신에 대한 조건, 방법, 방식 이런 거는 회사가 정할 수 있다고 나와 있거든요.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후에도. 그럴 경우에는 저희가 별도의 공지, 그리고 회원 규정에도 수정을 해서 알려드릴 거기 때문에 어쨌든 매번 새로 공지되는 건 알아두셔야 돼요. 네. 사실 이번 갱신 진행하면서도 그 문의 주시는 분들 중에 예전 거 막 6년 전, 7년 전 갱신을 머릿속에 갖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어쨌든 갱신도 매번 바뀌기 때문에 이 점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회원은 회원 자격의 유지를 원하는 경우에 갱신 기간에 하시면 됩니다. 본인이 회원 계속 안 하고 탈퇴하고 싶다라고 하시면 갱신 안 하셔도 돼요. 자, 탈퇴 방법 별도의 신청서를 내신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마침 이번 달이에요. 근데 회원 그냥 탈퇴하고 싶으시대요. 근데 또 서류 내시기 싫대요. 그러면은 갱신 안 하셔도 바로 자동으로 탈퇴가 돼요.
대신에 여기서 하나 중요한 거, 본인이 그렇게 탈퇴를 하신 분들은 한 달 지나면 탈퇴 후 재가입이 가능하죠. 미갱신으로 탈퇴가 되면 재가입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점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갱신은 필요시에 저희가 홈페이지를 통해서 공지된다고 했는데, 그래서 저희가 공지를 했죠. 그 다음 여기서 한 번 더 말씀드린 것처럼 시기, 방법, 대상은 홈페이지를 따라서 변경 공지를 계속 드릴 겁니다. 이 점 알아두시는 게 중요합니다. 자, 이 부분 많이들 궁금해 하실 거고 꼭 필요한 내용인데요. 우리 미활동 회원 자동 탈퇴가 이것도 마찬가지 3월부터 이제 진행됩니다. 자, 첫 번째 공회원. 자, 미활동 회원을 두 가지로 짚어놨는데 첫 번째 공회원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지금도 있으시죠? 아직도 꿈과 희망을 품고 8년 전, 9년 전에 가입시키셨는데 공회원으로 있는 분들. 왜냐? 그동안 우리 갱신은 골드 이상만 했었기 때문에 계속 남아있는 분들이 있어요. 자, 근데 솔직히 지금 맵 보시면 많이 쌓여있는 분들이 있으시잖아요. 의미도 없고 살릴 수도 없고 누군지도 모르는 분들이 이제 계세요. 어쨌든 이제는 공회원은 즉시 정리가 될 겁니다. 자, 여기 즉시의 기준은, 자, 먼저 미활동 회원의 정의를 먼저 말씀드릴게요. 미활동 회원은 회원 가입 후에 3개월 동안 판매 활동이 없는 회원이라고 말씀드릴게요. 여기서 판매 활동은 우리가 제품을 본인이 구매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본인 판매 활동을 통해서 본인한테 매출을 얻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 본인 판매 활동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3개월 동안 없으면 3개월 동안 공회원인 경우는 사업 활동을 하지 않는 걸로 간주를 하고요. 이런 경우는 정리의 대상이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미활동 회원 같은 경우는 회원의 권리를 가질 수가 없죠. 왜냐? 아무것도 활동을 하지 않고 이름만 달아주는 거니까요. 자, 생각해 보세요. 공회원으로 있는데 그분들한테 우리가 뭔가 보상 플랜을 변경했을 때 수당을 드리거나 하면 활동하지 않는 분들이 불로소득을 가져가는 거잖아요. 자, 어쨌든 미활동 회원, 즉 공회원은 가입 후에 90일이 지나면 전산 시스템으로 자동으로 탈퇴가 됩니다. 이거는 저희가 뭐 직원들이 작업을 하는 게 아니라서 뭐 구제를 하고 이런 거 없어요. 그냥 딱 오늘 가입했어요. 시작해서 자동으로 90일 지나면 91일째에 탈퇴가 됩니다. 이거는 뭐 원복하고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꼭 알아두시고, 자, 그렇다면 미활동 회원은 공회원으로 탈퇴되시지 않으려면 최소한 브론즈로 승급을 해 두시면 일단 이 90일에 대한 기준은 제한이 됩니다. 그렇죠? 자, 주의하셔야 될 거, 매번 90일이 아니에요. 공회원에 대해서만 90일이고 탈퇴가 되는 겁니다. 이분이 승급을 하셨어요. 브론즈든 실버든. 그러면 이분은 이 90일 기준은 없는 겁니다. 자, 이 점 꼭 헷갈리시지 말고요. 자, 그 다음 기존에 우리가 휴면이라고 했었던 것들, 휴면의 그 규정이 좀 바뀌었습니다. 기존에는 우리가 접속을 하지 않는 거였죠, 홈페이지. 그게 아니라 이제는 본인 판매 활동을 하지 않는 회원, 그러니까 갱신하고 비슷하지만 조금 다릅니다. 자, 갱신은 1년 중에 특정 기간의 회원 자격인 거고요. 이 미활동은 정말로 1년 동안 아예 활동을 하지 않으면 탈퇴가 되는 거예요. 자, 설명을 드리자면 브론즈가 일단 되셨어요. 브론즈 이상이.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공회원 미활동 탈퇴는 되지 않죠. 근데 브론즈가 되고 나서는 이제부터 다시 1년이 흘러갑니다. 자, 순서대로 읽어드릴게요. 그 말씀드릴게요. 회원 가입을 하고 나서 90일 동안에 승급하지 않으면 탈퇴가 돼요. 근데 어쨌든 승급을 하셨어요. 승급하신 시점,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매출이 발생한 시점에서부터 1년이 자동으로 이제 또 자동 카운트가 흘러갑니다. 그 1년 안에 추가적으로 본인 매출이 발생하지 않으면 휴면으로 인해서 정지가 되고요. 그 이후에 30일을 드립니다. 정지 상태에서 30일. 30일 안에 본인 판매 활동을 하시면 다시 그걸로부터 1년이 지나가요. 예, 근데 30일이 지나고 31일째 됐는데 그때까지 안 하셨다. 그럼 탈퇴. 자동으로 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냥 전산에서 자동으로 되는 거예요. 저희가 작업하지 않아요. 그래서 뭐 내일까지 할게요. 안 됩니다. 그냥 자동으로 탈퇴되는 거기 때문에. 자, 그러니까 이거는
회원들을 탈퇴시키고자 만드는 규정이 아니고요. 많은 분들 말씀해 주셨지만 누군지도 모르고 활동하지도 않는 분들에 대한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들 꼭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 좋을 게 아니라 당연히 알아두셔야 되는 거고요. 이거 역시도 우리 3월달 미갱신 정리되면서부터 바로 적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되면 각자 시계가 따로 흘러가겠죠. 어떤 분은 3월 1일 날 매출을 하셨어요. 그럼 이분은 그 다음에 3월 1일까지가 기간인 거고요. 어떤 분은 3월 10일 날 하셨어요. 이분은 그날로부터 해요. 그러면 기존처럼 뭐 갱신은 일괄적으로 탈퇴가 되는 건데 그게 아닙니다. 각자입니다. 그러니까 본인들이 활동을 하실 수 있게끔. 자, 그렇다면 미활동 휴면 안 되시려면 가장 좋은 방법은 뭘까요? 정기구매. 그쵸? 왜냐, 메모해 두시고 내가 2026년 3월 1일 날 매출을 했으니까 2025년 뭐 한 2월 28일쯤에 알람 맞춰 두시고 아니잖아요. 정기구매 하시면 됩니다. 자, 그렇다면 3월 1일 날 매출을 하셨어요. 그럼 1년이잖아요. 4월 1일 날 또 하셨어요, 매출을. 그럼 또 1년이고. 5월 1일이면 또 1년이고. 그러니까 매출이 발생하시면 그 시점부터이기 때문에 이 점 알아두시면 됩니다. 헷갈리시고 어려우실 거 하나도 없어요. 네, 이 점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다음. 요 부분들도 많이 물어보시기 때문에 짚어드릴게요. 우리 징계 정지가 그렇게 많진 않아요. 근데 관련해서 수당에서도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이 부분 짚어드릴게요. 일단 첫 번째, 징계에 관련된 내용인데요. 징계 정지는 뭔가 저희가 이렇게 제보를 받거나 적발이 되면 회사에서 그거에 대한 소명 때문에 내용 증명을 발송을 해드리거든요. 소명이 되시면은 징계가 없어요. 근데 소명이 안 되는 경우 있어요. 뭐 유인행위라든가 뭐 여러 가지 적하는 행위들. 자, 어쨌든 내용 증명을 발송을 하는데 내용 증명 발송하는 날 바로 정지가 됩니다. 자, 어떤 일이 있느냐? 자, 밑에 있는 징계 정지부터 말씀드릴게요. 징계 정지가 되면 수당이 바로 안 나가요. 예를 들면 오늘이 수요일 수당이 나가는 날이에요. 근데 화요일 바로 전날 어제 정지가 됐어요. 바로 내일 받을 거부터 수당이 안 나가요. 자, 근데 여기서 어떤 게 있느냐? 징계는 소명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잖아요. 그래서 수당이 발생은 돼요. 지급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소명이 됐어요. 그러면 그동안 안 들었던 수당을 지급을 해 드립니다. 자, 그런데 징계가 확정이 돼서 탈퇴가 되면, 제명이 되면 지급 안 된 수당이 있잖아요. 이건 어떻게 되느냐? 전체 드릴 수당 재원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다른 분들이 같이 받으실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징계 정지를 많이 만들어야 돼서 내가 수당을 많이 받아야 되나요? 아니죠. 자, 농담처럼 말씀드렸지만 그런 일이 발생하면 안 되기 때문에 말씀드린 거고요. 근데 그렇다고 하면은 한 가지 더 헷갈리시는 게 있죠. 우리 휴면 정지. 휴면 정지는 활동을 안 하시는 분이잖아요. 어쨌든 정지가 되는 거고. 자, 휴면 정지는 물론 한 달 안에 다시 살리면 되긴 하지만 이분은 활동을 하실 분인지 아닌지가 파악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휴면 정지 같은 경우는 그 휴면 정지 되기 전까지 일하시는 수당은 다 드립니다. 대신에 여기서 중요한 거, 휴면 정지가 되면 그때부터 수당이 발생을 안 해요. 무슨 말이냐? 그 재원이 그 휴면 정지되신 분들 제외하고 전체로 그냥 다 풀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휴면 정지가 풀리더라도 정지 기간 동안에 있는 발생한 수당이 없기 때문에 지급되지 않습니다. 자, 휴면 정지 풀리고 나서 활동하시면 그때 거부터 다시 받으실 수 있는 거고요. 이 점 꼭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부분을 한 번 더 짚어드리는 이유가 기존에도 이렇게 되고는 있었는데 거의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도 간혹 있었어요. 아니 뭐 징계되고 탈퇴되면 그 수당은 회사가 그냥 가져가는 거 아니냐? 그렇지 않습니다. 명확하게 좀 해놨고요. 이걸 꼭 알아두셔야 좀 헷갈리시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앞에서 여러 가지 말씀드렸지만 사실은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해요. 뒤에서 말씀드리겠다고 했지만 우리가 공회원에 대한 정리도 갑자기 왜 생겼지 하셨을 거고요.
1년 동안 일 안 하는 사람 회원에 대해서도 왜 그렇지 하실 거고요. 더 궁금해 하시는 분들은 아니 23년, 24년, 25년 계속 갱신 안 했는데 왜 이제 와서 한 번에 날렸지? 한 번에 왜 탈퇴를 시켰지? 그리고 갱신도 왜 갑자기 전회원 아니 뭐야 회원들을 이렇게 줄이려고? 라는 궁금증을 갖고 계신 분들이 분명히 계실 겁니다. 물론 이미 내용을 전달을 했었고 인지를 하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그렇지 못하신 분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말씀드릴게요. 이 부분이 사실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자, 우리 기존의 후원인 추천인 실추천인 변경은 가입하시고 나서 9일 이내에 가능했었죠. 그것도 잘못 입력하셨을 경우에. 자, 일단 그 내용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자, 후원인 추천인 실추천인 변경은요. 회원 등록하시고 나서부터 14일 이내에 공휴일 포함입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월화수목금토 이렇게 14일 딱 되는 시점까지 가능하고요. 그동안도 우리 홈페이지에서 변경을 하셨었는데 즉시 바꾸시는 걸로 돼 있어요. 본인이. 물론 서류로도 넣으실 수는 있긴 하지만 이제는 굳이 그러실 필요 없습니다. 홈페이지에서 원래 있던 정보 수정 메뉴 있죠? 거기에서 횟수 상관없고요. 14일 이내면은 가능해요. 대신에 여기서 제가 그럼 좀 말씀을 드리자면 이 후원인 추천인 변경을 악의적으로 다른 사람으로 바꿔서 수당을 못 받게 한다던가 그럴 수 있잖아요. 14일 이내니까 이걸 갖고 뭐 다른 걸 하시겠다고 막 변경 막 그 실추천인을 본인의 동의 없이 막 바꾸시거나 그래서 아이디 비밀번호 관리가 중요하시다고 말씀드렸고 또 하나 특히 실추천인 같은 경우 잘못 바꾸셔갖고 본인이 수정하시는 건 괜찮지만 악의적으로 남의 거 들어가서 A라는 사람이 해놓은 걸 자기로 수정을 한다. 적발되면은 바로 제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편의를 위해서 만들어진 기능을 악의적으로 사용하시면 안 된다. 말씀드릴게요. 자, 14일 이내에 횟수 상관없습니다. 자,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거. 우리 후원인 추천인은 반드시 같죠. 우리는. 다르게 입력하시게 될 경우에는 다르다고 해서 저장이 안 된다고 팝업이 뜰 거예요. 그래서 꼭 맞추시는 걸로. 자, 실추천인은 다를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다릅니다.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제부터 중요합니다. 기존에 우리 흔히 이야기해서 레그 변경, 라인 변경이라고 했었죠. 자, 후원인 추천인 변경이 바로 그 라인 변경이잖아요. 그게 이제 가능해졌습니다. 대신 이건 저희가 법적으로 다 확인한 거고 이렇게만 할 수 있는 거예요. 말씀드릴게요. 자, 10-2 회원은 산하 모든 회원의 서면 동의를 얻는 경우 회사에 후원인 추천인의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단 회사에 승인이 있을 경우에만 변경이 가능하다. 실추천인은 변경이 안 됩니다. 자, 실추천인은 라인 변경이랑 상관이 없잖아요. 나를 실추천한 사람이니까. 근데 후원인 추천인 변경이 가능합니다. 대신 내가 혼자 바뀌는 게 아니잖아요. 자, 내가 중간에 있습니다. 내 후원인 추천인이 바뀌면 내 밑에 있는 사람도 다 같이 옮겨지게 돼 있어요. 그게 라인 변경의 무서운 점이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산하 모든 회원, 밑에 달려있는 모든 분들, 공회원이든 브론즈든 누구든 상관없습니다. 어쨌든 현재 회원으로 살아있는 분은 모두 동의를 하신다고 하면 서면 동의, 사인 하시고 대신에 여기서 사인만 하셔야 된다고 하면 아 사인 뭐 대충 쓰지 뭐 하실 수 있는데 신분증까지 전부 다 같이 제출하셔야 되고요. 자, 여기서 중요한 거 신분증 복사해놓고 갖고 계시는 거 절대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거 제출하시다가 적발되시면 라인 변경의 문제가 아니라 본인이 제명되십니다. 그렇죠? 어쨌든 그동안은 라인 변경 자체가 불가능했었는데 어쨌든 본인 하선에 있는 모든 회원이 동의를 한다라고 하면 가능합니다. 자, 그렇게 된다고 하면 이번에 우리가 공회원 정리, 갱신, 뭐 휴면 이런 것들을 만든 이유가 간단해지겠죠. 왜냐? 기존처럼 지금 현재로 놓고 볼게요. 막 공회원이 이만큼 있어요. 누군지 연락도 안 돼서 이만큼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그대로 있으면 그 사람도 연락처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는데 동의 받으실 수 있나요? 안 되죠. 그러니 주기적으로 활동하시지 않는 분들은 저희가 정리를 하고 활동하시는 분들을 모아서 혹시나, 그러니까
물론 라인 변경이 계속 있어서는 안 되죠. 근데 혹시나 필요하신 분들은 그거에 대한 편의를 드리기 위해서도 정리를 하는 것도 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이 부분이 많이들 복잡해 하시겠지만 아주 중요한 작업이 있습니다. 자, 우리 3월 3일에 미갱신 헤어를 정리를 하고 나서요, 그렇게 되면은 많은 분들이 탈퇴가 되고 정리가 되겠죠, 라인이. 여기는 규정부터 말씀드릴게요. 탈퇴 회원으로 인한 후원인 추천인의 공백이 발생했을 때는 전산 시스템으로 롤업이 된다. 자, 무슨 말이냐? 자, 우리 현재 있는 맵에서 탈퇴 회원으로 막 많이 있으시죠? 이분들을 정리할 거란 이야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내가 맵을 보기도 편해지지만 실제적으로 활동하시는 분들이 더 모여서 힘을 받을 수 있는 효과가 있죠. 자, 첫 번째, 탈퇴 회원은 삭제 처리가 된다. 탈퇴 회원은 다 없어질 거예요. 그 다음, 탈퇴 회원이 삭제된 자리에 직하선 회원이 롤업된다라고 하는데, 자, 맨 위에 있고 맨 아래에 있는데 중간에 한 10명이 있어서요, 탈퇴 회원이. 그럼 그대로 와서 옮겨진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핵심, 중요한 거. 기존에 우리 회원들이 엄청 많이 있지만 중간중간에 비어있는 자리가 있기 때문에 뭔가 활동하기도 어렵고요. 또 하나, 우리 네트워크 다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위치에 대한 선점 또는 위치에 대한 얼마나 윗속이 좀 빠른가, 이것도 중요하거든요. 그렇죠? 자, 지금은 내가 중간에 공연이 너무 많아서 맨 위로부터 권 대표님으로부터 한 1500번째 돼요. 지금 현재 내 위치가. 근데 이런 분들이 다 정리가 돼서 올라간다면 뭐 10번째가 될 수도 있고요. 20번째 될 수 있어요. 자, 그럼 뭐가 있느냐? 내가 올라간다고 당장 그냥 좋아지는 건 없어요. 일을 하지 않는다고 가만히 더 좋아지지 않아요. 근데 자, 내가 새로운 분들을 모셔올 때 그분들은 좀 더 윗속에서 빨리 진행을 할 수가 있죠. 그런 부분들의 장점도 있기 때문에 진행하는 것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대한 내용을 말씀을 드리자면 롤업에 대한 설명을 좀 더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자, 롤업 대상이 2명인 경우에 롤업 시점을 기준으로 최근 6개월밖에 줄수 있습니다. 자, 그냥 말씀드릴게요. 한 명이 뒤에서 그림으로 설명드릴 건데, 내 위에 한 명이 탈퇴가 됐어요. 그 밑에 2명이 살아있는 경우가 있죠. 그럼 누가 올라갈지 결정을 못 할 거잖아요. 자, 현재로서는 최근 6개월 기준으로 이 A라인, B라인의 매출을 비교를 해서요, 더 높은 분이 위로 올라갑니다. 자, 여기까지 말씀드릴게요. 뒤에서 그림으로 설명드릴 거기 때문에. 자, 그 다음. 자, 근데 하나가 올라갔고 나머지 하나가 남은 경우가 있잖아요. 못 올라가는 분. 그분이 또 A, B가 있을 수 있죠. 그런 경우에는 위에 올라가서 세 줄이 될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럴 경우는 그 B의 A, B를 하나로 합쳐드립니다. 대라인으로 그렇게 해서 올라간다. 그리고 또 하나, 그러니까 뒤에 있는 내용들은 그런 식입니다. 자, 요 내용을 가지고 말씀드릴 건데, 그 전에 이 롤업은 근데 실시간으로 계속 되는 게 아니고요. 회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 왜냐, 또 너무 이렇게 퍼지면 안 돼 있는 상황이 또 벌어지면 그럴 때 별도의 공지를 하고 나서 시행을 할 겁니다. 자, 그렇게 보자면 그렇게 해서 필요한 이유가 이제 설명이 되죠. 공연으로 있는 3개월 동안 공연을 있는 사람 당연히 정리가 돼야 그것도 올라갈 수 있고요. 미활동하시는 분들 회원 활동을 하시지 않는데 굳이 계속 남겨둘 필요가 없잖아요. 그것도 정리가 되고요. 이 롤업에 앞서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 이제는 좀 이해가 되실 겁니다. 자, 그림으로 설명해 드릴게요. 첫 번째, 탈퇴 회원 삭제. 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있잖아요. 나오나요? 나오죠? 설명드릴게요. 현재 그림이에요. A, B, C, D가 있는데 B, C가 탈퇴되어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게 2명만이 아니라 10명, 20명 있는 경우도 있고, 요거는 자연스럽게 이렇게 정리가 되는 겁니다. 탈퇴되신 분들 정리되고 바로 이렇게 올라가는 걸로. 네, 요거 간단하죠. 자, 그 다음 이겁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A랑 가가 있고 각자 이렇게 밑에 하선이 있잖아요. 근데 이 위에 탈퇴가 한 명이 있어요. 이거는 앞에서 보시는 것처럼 그대로 올라갈 수가 없잖아요. 자, 그러면 A에 있는 총 그룹과 가에 있는 총 그룹의
최근 6개월 기준으로 매출이 더 많고 적은 거 당연히 PV로 계산할 거고요. 해서 더 많은 게 올라갑니다. 자, A가 더 많다고 가정을 하고요. 그렇게 되면 그림이 이렇게 바뀝니다. 자, 원래는 여기에 있었죠. 자, A가 올라가서 스폰서가 되고요. 자, 가가 갈 데가 없잖아요. 자, 그럼 가는 A와 B의 사이로 들어갑니다.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 가가 그대로 들어갔으면 B, 나, 다 세 명이 있으니까 세 줄이 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나라, 그러니까 대라인과 다 이게 하나로 합쳐집니다. 나라, 다. 다가 아래로 내려왔죠. 그러면 한 줄이 됐잖아요. 그러면 기존에 있던 BDF가 가의 대라인이 될 거고요. 물론 대선은 바뀔 수가 있죠. 예. 나라 다 한 줄이 된 게 이렇게 합쳐집니다. 그리고 A는 원래 기존에 소라인이 CE가 있었죠. A는 CE가 이렇게 붙게 되는 거예요. 자, 간혹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 계세요. 아, 그러면은 가는 엄청 좋겠네요. 왜냐? 가의 대라인과 소라인이 합쳐져서 가의 소라인이나 대라인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A보다는 가가 좋겠네요. 이거는 각자 다릅니다. 그리고 네, 물론 기존에 쌓여있던 PV들이 있으니까 직급이 올라갈 수는 있겠죠. 왜냐? 가가 대소가 합쳐져서 내 소가 됐으면은 이 중에 직급자가 있으면 직급이 올라갈 수는 있겠죠. 근데 합쳐졌다고 좋은 게 아닙니다. 왜냐? 물론 이거는 기존에 있던 것보다 활동하기는 좋겠지만 바뀌시더라도 계속해서 사업 활동을 하시지 않으면 직급 역전을 받으실 수도 있고요. 역으로. 그리고 유지가 안 되실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물론 좋은 이점들이 훨씬 더 많이 있지만 누구의 좋고 나쁘고로 따지실 게 아니라 이 자체만을 놓고 보셔서 사업 활동에 좀 더 집중할 수 있겠구나. 이 사람 저 사람은 일 안 하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가 다 같이 뭉쳐가지고 으쌰으쌰 할 수 있겠구나. 이 부분을 보셔야 되는 겁니다. 자, 최종적으로 이 작업들을 위해서 앞에서 말씀드린 활동하시지 않는 분들에 대한 정리를 진행을 하는 거고요. 말 그대로 회원을 줄여가지고 뭔가를 한다든가 이런 게 아니라 더 잘 되기 위해서 집중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작업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꼭 알아두시고, 물론 이미 주요 내용들을 듣고 가신 그 주 그룹 리더님들께서 전달을 하셨겠지만 이 부분을 한 번 더 전파를 드려서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 내용도 한 번 더 짚어드렸습니다. 이해가 안 되실 수도 있어요. 왜냐? 평상시에 하던 것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문의를 주시면 됩니다. 네. 네? 그룹이 변경되는 거는 저희도 일단 진행을 해봐야 되는데, 그룹이 변경되는 일은 사실 거의 없기는 할 겁니다. 그건 가능하죠. DA랑 RFA가 합쳐지는 경우가 가능하죠. 권 대표님이 탈퇴하시면. 자, 왜 확실하게 말씀드리냐? DA랑 RFA 그룹이 합쳐지거나 그렇게까지 가지는 않습니다. 왜냐? 보시는 것처럼 위에 탈퇴자가 있을 경우에만이기 때문에 그런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자, 이 부분 꼭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게 있으니까 기다렸다가 해야지 뭐 일 안 해도 되겠다 이게 아니고 지금부터라도 보셔야 되고요. 다만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하셔야 될 거. 이거는 사람이 하는 거 아니에요. 저희가 직접 일일이 조합하는 게 아니라 전산으로 개발을 했고요. 전산으로 자동으로 하기 때문에 예상이 안 돼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큰 그림을 예상할 수는 있긴 하겠지만 정확히 예상되지는 않습니다. 이 점 꼭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 시간이 좀 오늘 길었기 때문에 마지막 빨리 짚어드릴게요. 회원 대표 협의체를 아예 명시를 했습니다. 기존에는 뭐 다이아몬드 이상, 뭐 에메랄드 이상 이런 식으로 해서 뭔가 중요한 내용을 회의들을 하셨는데 아예 저희가 명시를 했습니다. 회원 대표 협의체는 회사의 승인을 통해서 아예 정식으로 만들어지는 조직이고요. 자, 회원을 대표하는 조직입니다. 자, 회원 대표 협의체는 다이아몬드 이상으로 구성이 되고요. 말 그대로 진행하는 시점에 다이아몬드 이상만 참석이 가능하신 겁니다. 자, 일단은 회사랑 회원이 같이 협의해야 되는 내용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를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의사결정은 그 모인 인원들 중에 과반수 이상이 표결을 하신 경우에 통과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 저희가 회의를 진행했던 거는 회의록을 다 남기고 참석자 서명을 받아서 공지가 필요하다 하면 공지까지 할 거고요. 자, 또 하나 참석하시는 분들이 혹시나 다 못 오시거나 꼭 굳이 모일 필요가 없다고 하면 서면으로 진행할 건데, 어쨌든 이 다이아몬드 이상 대표 협의체는 회원분들의 목소리를 대변한다라고 저희는 인정을 할 거고, 그걸 통해서 할 겁니다. 뭐 회사가 혼자 결정하거나 하는 게 아니고 어쨌든 그 부분까지 진행을 할 거기 때문에 이 점 꼭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마지막 정리를 하자면 회원 규정은 계속 말씀드리지만 우리 본코리아 회원분들은 모두 다 숙지하고 계셔야 되는 겁니다. 자, 근데 가볍게 그동안은 그러셨던 분도 있죠. 회원 규정에 뭐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셨던 분들도 있는데 이제는 꼭 가까이 보셔서 좀 반드시 좀 알아두시는 게 꼭 필요하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강의 내용 여기까지고요. 항상 말씀드리지만 평소에 궁금하시거나 하는 분들은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좀 강의에도 풀어드릴 거고요, 할 건데 고객센터를 좀 많이 이용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뭐 죄송한 말씀이지만 제가 조금 이렇게 다쳐가지고 그 병원에 한동안 좀 많이 다녀야 될 것 같아서 연락을 못 받는 경우가 좀 많이 발생할 것 같거든요. 그리고 사실 최근에 연락 주신 것도 소소한 내용들이 많아요. 꼭 제가 아니더라도 고객센터에서 충분히 커버가 가능한 내용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문의를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그러니까 제가 연락을 못 받는 건 둘째치고 바로바로 처리가 안 되시잖아요. 제가 연락을 안 받으면. 그러니까 고객센터로 연락을 주시면 웬만해서는 처리가 되니까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내용 여기까지고요. 아마 궁금하시거나 하는 내용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회원 규정이 변경된 게 있어서 일단은 한번 다 정독을 좀 해주시고 필요한 내용들은 문의를 주시면 저희가 좀 더 해설해 드릴 수 있도록 진행하겠습니다. 네, 오늘 강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